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는데 이상하게도 그만큼의 관심과 호응이 돌아오지 않는 느낌,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기대한 만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은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인기가 없는 사람들, 분명 정성 들여 챙겨주고 베풀고 노력하는데도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짚어보면서 돈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짓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45세의 정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민수 씨는 자신을 항상 배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도 아끼지 않고 무엇이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이 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그가 가진 특징은 바로 자신이 베푸는 호의나 돈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그들이 진심으로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주면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필요나 감정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방도 배려를 받는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 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호의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처럼 돈을 써도 인기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타인의 기분이나 상황을 잘 읽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과도하게 신경 써서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결국 상대방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그 호의는 점차 자연스럽게 무시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더 진심 어린 베풀음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수 씨처럼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예상과 다를 때 실망하거나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기대가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것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으니 넌 당연히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야 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기대를 감지합니다. 우리가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해 라는 요구를 품고 있다면 상대는 그 요구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진심은 가려지고 상대는 무언가를 강요당하는 기분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상대가 정말 좋아할 선물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고민하고 돈과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상대는 고맙다는 말을 건넨 후 별다른 리액션 없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진심이 기대로 변질된 겁니다. 잘해주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고 결과에 연연할수록 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잘해주는 것 자체를 즐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행동은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준비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를 기대하기보다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상대가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준비한 정성과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상대에게도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지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구나 라고 느낄 때 진정한 신뢰와 애정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는 매번 밥을 살 때마다 내가 밥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사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는 내가 사는 건 그냥 내가 좋아서야. 너는 그냥 맛있게 먹어줘라고 말합니다. 둘 중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끌릴까요? 상대방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대를 내려놓고 잘해주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나를 먼저 채우는 연습을 하세요. 기대는 종종 우리의 부족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외롭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주길 바란다.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칭찬하길 바란다. 이런 결핍 상태에서 시작된 기대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먼저 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내 안의 빈자리를 내가 채울 때 우리는 상대에게도 덜 의존적이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아닌 나의 기준으로 행동하세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선물을 할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대신 나는 이 행동을 통해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행동의 기준을 상대가 아닌 나에게 두는 순간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챙겨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어떠하든 내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믿어보세요. 기대를 내려놓고 잘해주는 연습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상대 역시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스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관계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잘해주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남들에게 잘해주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기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자기 이미지 관리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미묘한 부분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을 돕고 싶은 진심인가? 아니면 내 이미지를 더 좋게 보이고 싶은 것인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무시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며 상대를 돕는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선을 정하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줄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하고 과도한 희생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이나 표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잘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편안해야 상대방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에게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피로감을 줄 뿐입니다. 자신과 진짜 잘 맞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억지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만큼의 관심과 배려를 쏟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빈 껍데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마치 연료가 없는 차를 억지로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노력해도 그 에너지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빈 껍데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상대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로부터의 반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은 결국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됩니다.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내가 부족한가 봐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웠던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기, 산책하며 음악 듣기,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이런 사소한 활동들이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이상을 요구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도와주기 어려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이처럼 나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아끼고 돌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삶의 갈등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가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며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행복은 결국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